내년 1차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2016년 2차의 한국사 문제 기출, 한국사 문제의 출제 대한 문제 분석에 이번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 선생님 쉬웠는데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경찰청 답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겼는 선생님 이런 문제가 두 번째 왔던 문제. 저도 이제 나중에 경찰청에서 문제 뜨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어. 전체 20문제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좀 평이하네. 기존에 나왔던 처럼. 근데 나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봤어. 나 역시도 20분 안에 풀기가 만만치 않았던 문제. 절대로. 그래서 이번 한국사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12번이었죠. 지금까지. 12번 시험 문제 최고로 어려웠던 문제라는 출제 패턴의 변함은 별로 없어. 출제 패턴은. 하지만 지문 자체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몇 개의 문제는 거의 교과 외적인 측면에서 문제였었고, 우리가 국어 공무원 시험 문제였는데 그야말로 7급 이상의 문제를 7급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의 출제의 어떤 난이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기본이 만약 기본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요번 시험을 치고 쉽게 풀었지만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매겨보면 그야말로 비가 내렸다.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이 진짜 탄탄하게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은 점수가 올라갔던. 이번에는 중간이 비어있는, 잘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이거나 중간이 많이 적었던 이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이죠. 논란의 소지도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는 것 같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표를 두 개 나눠줬죠. 그죠? 해설지 한번 볼래요? 해설지를 한번 보면 2016년 2차 경찰 필기시험 한국사 문제 경향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다지. 보면 역시 역사인식 제1단은 안 나왔죠. 제2단원에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우리 시험의 출제의 포맷 자체가 1번이 선사시대고 2번이 초기국가 아니면 고조선 그대로 나왔죠. 나머지에 이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또는 파트는 그렇고 시대사는 고대, 중세, 건세, 그 다음에 건대 태동이 쭉 되어 있어. 역시 조선시대가 가장 많죠. 조선시대가 가장 많은 7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대, 요번에는 중세가 좀 많이 나왔던 편이죠. 중세가 평상시 생각하면 고대보다는 적었는데 고대와 중세가 거의 3문제씩 6문제 나왔었고, 나머지 요번에 현대사회는 한 문제도 또 안 나왔죠. 그렇지? 좀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리고 근대사회가 설정이 좀 적게 나왔죠. 원래는 근대사회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요번은 의외로 민족 독립운동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 그죠? 오케이. 일단은 패턴은 요런데 요번에 나왔던 건 요렇다 이 말이에요. 요런데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 진짜 평이했던 문제도 많았었고 좀 심화되었던 문제도 있었죠. 그렇지? 1번부터 보면 신석기 시대를 물었죠. 당연히 2번이잖아. 그렇지? 신석기 시대는 당연히 2번.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신석기 시대니까 1번의 문제는 정답은 2번이다 이 말이에요. 신석기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가락바퀴나 뼈 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이나 거물을 만들어 사용하죠. 1. 동굴이나 바위 그늘 구석기잖아.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서 잉여산물이 생기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사회자산이 나타난 것 청동기고, 농기구에서 반달 돌칼 청동기죠. 그죠?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2번 문제. 고대국가지. 고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 기억은 왜 틀렸어? 부여의 연구는 맞지만 5월이 아니지. 몇 월이라고 해야 돼? 12월이라고 해야 되죠. 니은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번에 선지, 니은이. 왜냐하면 기원전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거는 교과서 지문으로 보면 니은은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고구려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돼? 부여에 해당되는 거죠. 부여에 해당되는. 교과서적 지문을 하면 요거는 그대로 부여야. 부여의 교과서 지문에 뭐라고 나있냐면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는 요 지문이 나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 지문은 누구의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부여에 해당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걸 요번에 뭘로 물었던 거야? 고구려라고 얘기해, 고구려. 근데 이게 이제 2번 니은 자체가 부여하고 과연 고구려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는. 근데 분명히 아마 경찰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경찰청 가답안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이의 제기를 한 게 바로 아마 요 2번 문제였을 거야. 2번 문제. 왜? 요것 때문에. 근데 부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고구려 이 시기에 왕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기록은 없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단 부여의 발전 못지않게 고구려도 발전했다면 고구려가 처음 나라를 만든 게 몇 세기였지? 기원전 37년이란 말이야. 기원전 37년. 기원전 37년에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은 1세기잖아. 1세기 같으면 고구려도 이 시기쯤 왕후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아마 이 문제를 냈는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은 결국은 뭐야?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안 보고 낸 사람이지 사실은. 만약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봤다면 절대로 이 문장을 낼 수는 없겠죠. 고구려라고 해서. 부여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래내니까 니은의 문제가 니은 문장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근데 굳이 우겨서 냈다면 고구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였다. 단, 이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전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년 D가 이렇게 찾아라고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몇 개냐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미쳤는 거죠. 그렇지? 니은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던 거고. 디귿. 부여에는 연명왕국이잖아. 그 부여의 연명왕국이 두 번째 절에 왕이 오부를 모두 통치란 말은 중앙집권이잖아. 그러면 디귿 될 수 없죠. 리얼에. 옥절은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제, 골장제 가능하지? 리얼이 가능하죠. 미음의 동해는 제천행사가 뭐야? 무천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 동맹이잖아. 동맹은 어느 나라의 제천행사? 고구려죠. 비읍에 삼안에는 철이 어디에서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변환. 이거는 1번하고 2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이라든지 올패스 특강이라든지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비읍에서 많이 아니라 변환이라 해야 되고. 시옷에 삼안은 재정일치야 재정분리야. 재정분리사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리얼이 확실히 맞는 거고 니은이 이제 있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출제한 사람은 부여와 더불어 고구려 역시 비슷한 역사적 발전을 했으니까 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니은까지 이야기해서 답이 2개로 나왔다. 답이 2개? 3번이 나왔죠. 3번? 그렇지? 그래요. 일단은 경찰청 가하다반은 3번으로 나왔다. 여기에 맞는 지문 나왔죠? 고구려 역시. 3번 문제. 3번은 또 쉬웠잖아. 그렇지? 백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잖아. 오늘 적절하지 않는 거죠. 4번에 틀렸잖아. 왜? 백제 성왕 때 웅진으로 천도 아니잖아. 백제 수도 변천 많이 이야기했었다. 그지? 문제풀이 특강에도 이야기했고 기본 강의 시간에도 했고. 그래서 백제가 수도가 웅진으로 천도한 건 어느 왕 때? 문주왕 때. 5세기 문주왕 때 이동했잖아. 성왕을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지? 사비로 천도하잖아. 사비로. 그래서 3번의 지문도 틀렸다. 그지? 3번.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에 틀렸죠. 나머지 1, 2, 3번은 다 가능하단 말이야. 4번 문제. 4번 역시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잖아. 신라의 민정문서 적절하지 않는 것. 정답 2번이죠. 왜? 촌주가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수정한다 그랬어? 3년에 한 번씩. 이것도 너무 평이하잖아. 4번. 4번 역시 정답은 2번. 그죠? 정답은 2번. 그래서 매년 작성한 게 아니라 몇 년? 3년에 한 번씩. 그죠? 그다음 5번. 5번 문제가 요번에 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죠. 5번. 5번은 사실은 이거는 경찰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공무원의 경찰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경관부 문제야. 경관부 문제. 5번 지문은 경관부 문제죠. 이렇게 나오면 진짜 우리가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교과 외적인 측면까지, 교과 외적인 측면까지 나갔던 지문인데, 보자. 1.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1번,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죠. 강수는 외교 문서까지 가능한데, 유명하면 불교를 새 외교라 비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까? 강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였지. 유학자 같으면 유교의 사상을 강조하니까 불교는 좀 비판한 측면 이야기할 수 있지. 문제를 푸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되겠지, 사실은. 그리고 좀 융통성. 근데 이번에 볼까? 설총은 분명히 진골이 아니잖아. 설총은 누구 출신? 무슨 출신? 육두품 출신이잖아. 설총은 육두품 출신. 누구의 아들이야? 원녀의 아들이죠. 원녀가 육두품이잖아. 니은은 이번에 틀렸지. 3번 잠깐 보류하고 4번 최초원은 개혁한 10여조. 이거 누가에게 바쳤다 그랬어? 진성여왕이잖아. 성덕왕이 아니죠. 3번 김대무는 한산기 계림접전.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사륙집이 또 새로 또 등장했지. 사륙집은 누가 지었던 거리냐면은 최치원이 거리야. 최치원이 사륙집을 지었어. 최치원이. 이거는 사실 절하진 않죠. 절하진 않아.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감문 문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 말이야. 돼. 그래서 5번 문제도 많이 힘들었던 문제. 단 요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역사를 좀 많이 일을 하면 조금 센스적인 측면에서 강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6번 문제. 6번은 쉬웠다 그지? 6번 문제는. 5번은 1번이 정답이었고. 6번 문제. 6번. 고려의 대외항쟁. 고려의 대외항쟁은 제가 그랬잖아. 기본 강의 수업 시간에도 너무 비추를 많이 한다 그랬지. 고려의 대외관계. 적절한 것 1번.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인은 뭐야? 강동 육조를 획득하지? 구성은 뭐야? 동북구성이잖아. 동북구성은 여진이지 여진. 2번. 고려는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뭘 눌렀지? 나성과 천리장성. 근데 천리장성은 국경에 맞는 거 맞지만 나성은 어디에? 개경주의에 만들었다 했죠. 개경주의에 나성을 두르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설었고. 3번이 정답이죠. 2차 침략의 목적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하였다가 현종이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물러갔죠. 4번은 왜 틀렸어? 삼별초건.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 배종선, 김통정 바꾸어 나오기도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배종선이 아니라 김통정. 처음에 강화도에서 진도까지는 배종선이지만 이후에 진도에서 배종선이 전사한 이후에 김통정이 이끈다 그랬지?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7번 문제. 고려시대 편찬된 역사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잖아. 7번 문제. 고려 역사서. 이것도 이야기 많이 했던 거잖아. 기억. 왜 틀렸지? 편년체가 틀렸잖아. 삼국상에는 편년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기전체 역사서의 건간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니은은 왜 틀렸어? 충선왕이 틀렸거든.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만들었다는 거잖아. 충렬왕 때. 이것은 왜 틀렸어? 이규보의 동명왕표는 신라 개성의식이 아니라 고려 개성의식이지. 고려 개성의식. 리얼은 왜 틀렸니? 이승유의 제왕후기는 고구려에서부터가 아니라 고조선에서부터라 해야 돼. 고조선부터. 위험해. 고려는 건국 초기에 왕조실록을 편찬했지만 몽고 아니잖아. 몽고 침략이 아니 거란의 2차 침략 때 개경이 함락되면서 붙었다 그랬지? 정답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정답은 1번인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지문이 나오는 건 아마 우리 정렬의 처음이죠. 이거는 1번에 말고 7번 지문이 7번 문제를 연계를 찾았더라 하더라도 좀 긴가민가 할 수 있나. 설마 기억력을 열미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을까? 이런 부분.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설마 하나도 맞는 게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 을 가지고도 아마 또 고민을 10초가량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이런 문제야. 내가 사실은 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어. 이 문제를 똑같이 자식이 내려놓고 한번 풀어보라고. 과연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한테. 근데 솔직히 그러고 싶었다니까. 무슨 문제를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치? 8번 문제. 8번 문제도 사실은 8번 문제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문제였죠. 근데 기본 강의 시간에 요런 거는 우리 교재 순서 그대로 있었어. 순서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의 사건 이게 8번 문제가 뭐냐면은 고려 무신 정권기의 하청민의 봉기잖아. 고려 무신 정권의 하청민의 봉기에 써 있었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은 기억이죠. 망이망소이나. 이게 정중부의 집권기에 있었거든. 정중부의 집권기에 망이망소이나. 이 망이망소의 난을 계기로 향부국소가 폐지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거 강조했었잖아. 그 다음 이것의 전주관노죠. 경대성 때입니다. 경대성 때 전주관노들이 축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 니은의 김삼이, 이민희 집권기에 김삼이의 난이 있었고 이 김삼이의 난을 계기로 해서 최충원 정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누구니? 리얼의 만정의 난이죠. 최충원이 집권기에 있었던 최충원의 산업 만정의 난. 마지막 이연년의 난. 최강수와 이연년의 난은 예를 들어 나는 최후 정권 때 이루어진 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1번. 8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봤었어. 그래서 순서를 찾아내는 게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연도를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강의 교재를 많이 봤던 사람들 눈에 익혀 있죠. 순서대로. 그죠? 그러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다. 9번 문제. 9번 문제가 또 나왔지? 우리 진열에 비슷한 유행이 나왔다가 또 나왔잖아. 봐. 밑줄 친 왕의 제위 시절에 있었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글이 삼강행실도야. 삼강행실도와 국조오리 다가 공통점으로 어느 왕 때 편찬? 세종 때. 15세기.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연려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그림과 한글로서 풀이했는 게 바로 이 삼강행실도였지? 이야기. 세종이 있잖아요, 세종. 근데 만약에 9번 지문에 우리 전하, 주상 전하, 이게 세종을 몰란다 하더라도 선지 1, 2, 3, 4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지. 정답 2번이죠. 왜? 주자서를 만들어 개미자.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 개미자, 갑인자, 시험 그동안에 많이 바꿔서 나왔다라고 이야기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 요게 선지 2번은 어느 왕 때? 태종 때 주자서를 만들어서 갑인자를 만들었잖아. 그치? 9번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1번에 칠정산이라든지 2번에 3번에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그 다음에 총통능록 다가 세종 때거든. 10번 문제.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정답 4번이 돼. 4번. 이 문제를 내는 사람 참 얍삽고름하게. 뭐라고 돼 있니? 교서관은 국왕의 교서관 그러니까 국왕의 교서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문제를 냈는데 사실은 교서관은 궁중의 인쇄소죠. 궁궐에 있는 인쇄소가 바로 교서관이야. 그러면 국왕의 교서를 만드는 곳은 어디니? 예문관입니다. 예문관에서 국왕의 교서를 만들어. 그래서 1번에 틀렸죠. 1번에 홍문관은 학술을 연구하고 정책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며 장은 대제학이죠. 사헌부는 발해 중정대 고려 의사대와 더불어 감찰기구를 담당한다 그랬지? 3번 의금부와 승정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11번 문제. 10번의 정답은 4번. 11번 문제. 가나다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의 사실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에서도 그렇고 문풀 특강에서도 내가 요 유형이 비슷한 걸 그림으로서 물었었던 게 있었거든. 1번에 광해군에서부터 쭉 해서 광해군의 집권에 광해군의 저기에서 인조 반정 사이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약 1만 3천 명의 원병을 파견하였다. 맞는 말이죠. 광해군의 집권기에 명나라를 도와서 누구를 치러? 명나라 요청으로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누구를 치러? 후금을 치러. 같은 거잖아. 그지? 2번. 공로평가의 불만을 품은 이관에 인조 반정 직후의 이관에는 내가 시험 문제에서 이관 대신에 뭐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이인자의 난과 이관의 난 분명히 구분하라 그랬지? 인조 집권기에 있었잖아. 3번 다 정묘호란과 경신왕국 사이에 청과 국경을 확정하면서 백두산의 정계비 요거 문제 연도를 좀 외워서야 되지. 제가 수업 시간에 경신왕국을 이야기할 때 경신왕국
몇 년이라 그랬어? 1680년에 경신왕국 그랬잖아. 1680년에 경신왕국. 그러면 백두산 전개비는 다가 숙종 때는 숙종 때인데 이게 1712년이야. 1712년에 백두산 전개비를 세웠다 그랬지. 돼? 그다음에 그래서 백두산 전개비는 1680년 경신왕국 이후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에 틀렸단 말이야. 3번에 11번의 정답은 3번이거든. 돼? 마지막에 리얼에 시기에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 우선도 우리의 영토 이게 안용복이 갖는 것은 1696 1696년이야. 여기에다가 숙종연간에 있었던 거를 요렇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물어봤던 내용들. 그래서 연도를 좀 기억을 했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이지. 그죠? 우리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 기본 강의 시간에 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특정한 몇 가지의 연도를 좀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중에 이것도 하나죠. 이것도 하나. 네? 12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 12번. 조선시대 미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야기. 12번 문제도 역시 만만찮았죠. 그지? 12번 문제도 만만찮았던 문제인데 거꾸로 올라가 볼까? 김정희의 세안도는 많이 들었잖아. 그 다음에 장성업의 군마도 많이 들었지? 나머지 묵란도라든지 홍백매도라든지 이 지문은 좀 색다른 지문이었지. 그지?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뭐야? 경감무 문제였죠. 경감무처럼. 3번의 신윤복은 도시인의 풍류생활, 부녀자의 풍속, 남녀 사이의 애정, 감각적, 해학적 필치. 그런데 보통은 감각적이고 해학적 필치로 많이 쓰는 것은 누가? 김홍도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신윤복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이야기는 곤란할 것 같고. 2번.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 사실은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 그러면 누구를 많이 표현해? 신윤복을 많이 표현하거든. 사실은 신윤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신에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이거는 정교한 필치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그렇게 진행한대. 1번에 18세기 들어 중국의 화풍을 배격하고 우리의 고유자연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진경산수의 화풍이 등장해 그게 대표인물이 바로 정선이고 진경산수화를 통해서 금강전도, 인환재색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은 맞지. 단 뭐가 틀렸니? 라고 하면 앞에 중국의 화풍을 배격하고 라는 말이 들렸어. 조선 후기에는 12번 문제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남종화법과 북종화법을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좀 더 발전시킨 이렇게 나와. 그게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12번 지문의 정답은 1번 이야기. 1번. 되나? 중국의 화풍을 완전히 배격하고 이 말은 아니다. 이 말. 배격하고. 되나? 요 주문을 중국의 화풍을 고루 수용하여 대신에 우리 것으로 더 발전시킨 거죠. 그게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 그래서 요게 한계에서. 근데 12번 지문도 12번 문장도 사실은 완전한 문장은 아니야. 12번 문장도. 12번 문제도. 13번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그지? 과거 조선시대 과거제도.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잖아. 옳은 것. 기억에 문과와 무과, 잡과 등이 있었고 간단한 시험을 치라 학업 관원을 선물한 취재 가능하다. 그지? 문과, 그 다음에 무과,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취재, 그 다음 음소의 형태도 있었고 니은에 문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식년시 외에도 증광시, 알성시 그죠? 있었다 그랬죠. 그지? 티거세 요거 세원과는 한문학에 뛰어난 인재를 진사과는 유교 경전에 뛰어난 인재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왜? 세원과는 내가 외우는 방법을 그랬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봐. 고려시대의 문과 고려시대 문과에 고려의 문과에는 고려시대 문과의 유형은 뭐가 있다 그랬지?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다 그랬잖아. 되나? 명경과는 뭐라 그랬어? 경전의 밝은 정도로 한다 그랬지?
경전의 밝은 정도. 이거 뭐야? 유교 경전이거든. 유교 경전에 관한 시험 치는 게 바로 명경과라 그랬잖아. 재술과는 뭐라 해서 논술이라고 했잖아. 논술. 문학적 재능, 문학의 재능을 시험 치는 거라 했잖아. 요게 그대로 조선시대 연결시키면 조선시대 문과 유형에 뭐가 있었어?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요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니? 생명으로 외우라 그러지 않나? 생명? 생원과. 생원과의 생명으로 외우라 그러잖아. 생명. 그치? 요 생원과가 바로 고려의 명경과처럼 뭘 시험 치는 것? 유교 경전에 관한 시험이야. 그러면 생원과가 유면 나머지 진사과는 뭐야? 문학적 재능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문풀 특강일 수도 있고 올패스 특강일 수도 있었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치? 다음. 이것 리얼해. 무과는 주로 서울과 중간 계층에 응시한 거 맞죠? 그러면서 요것도 때리겠지? 요것도 문풀 특강에서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었잖아. 문제도 있었다. 문제도 33명이 아니라 무과는 몇 명? 28명이 합격자가 그랬지. 요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 그치? 33명은 문과의 합격자. 무과는 몇 명? 28명의 합격자. 이었다 그랬잖아. 리얼도 틀렸잖아. 미엄 잡가.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기본 문풀 특강도 얘기했잖아. 고려시대, 조선의 잡과는 해당 기술관청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알려야지. 잡과 역시 몇 년에 한 번씩 시험 전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시험 전다 그랬잖아. 3년에 한 번씩. 그치? 그래서 이것 리얼 미엄이 틀린 문장이고 옳은 것은 2번에 두 개가 정답이죠. 그죠? 13번. 13번의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14번이죠. 14번 참 추접스럽게 문제 내놨다, 그지? 14번 문제 참 추접스럽게 문제 내놨어. 와. 조선시대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하자면 적잖아. 지금까지 우리 직렬에서 나온 실학의 유형하고 완전히 좀 또 달라졌던 그런 문제다. 1번. 유형어는 반개수록 저술. 맞죠? 유형어는 반개수록이야. 제가 호를 반드시 외우고 그가 지은 저서를 외우라고 그랬다, 그지? 유형어는 반개수록 맞죠? 대신에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 그랬는데, 자, 선지 1번에. 정답은 1번이야, 정답은. 정답은 1번인데, 여기에서 결부법과 경무법을 이야기하잖아. 되나? 결부법은 뭐냐면은, 결부법은 수확량에 근거해서 세금을 거두자. 이게 결부법이야. 경무법은 면적 단위로. 어느 면적을 수확하니, 그러니까 농사 짓니? 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바로 경무법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 내용은 사실은 일반 국정교과서, 저는 구국 공무원 시험 범위 바깥의 이야기야. 이 유형, 이런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경감부 정도 수준 문제. 경감부. 이런 문장은 사실 제 생각은 내면 안 돼. 내면 안 되죠. 문장의 설사 맞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시험의 수험생의 입장에는 뭐야? 이미 멘붕 오는 거죠. 헉! 이래 되는 거야. 헉. 근데 나머지 볼까? 2번. 정약용.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치? 정약용의 경세효표. 이거는 이미 우리 직렬에도 기출이잖아. 우리 직렬의 기출. 우리 직렬의 기출 뭐가 나왔니? 경세효표가 지방행정의 개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경세효표는 중앙행정의 개혁이고, 이거 외에 목민심서와 더불어서 흠험신서 이야기했지? 그 중에서 형옥에 관한 거, 형옥의 업무를 맡았다. 이거 누가? 흠험신서잖아. 흠험신서. 그래서 2번에 틀렸지. 3번.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야. 진짜 추접스럽게 문제 내는 거야. 이거 6.6도론 이야기죠. 설마 6조매,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 까지는 맞지만 설마 성리학을 이게 뭐 대신에 냈느냐면은 성녀야. 원래는 성녀. 원래는 성녀인데 이걸 뭘로 바꿔낸 거야? 성리학으로 바꿔낸 거야. 성리학으로.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봐. 실학이잖아. 실학의 사상은 뭘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야? 성리학을 비판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미쳤다고, 아니, 미쳤다 하면 안 된다.
이거를 6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이거를 외우는 사람, 그 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야. 솔직히. 외우는 것 자체가 미치지, 이상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그거를 이용해 본 거야. 성리학을, 성녀를 가지고 성리학으로 바꾸는. 만약에, 그래도 성리학을 내놓으니까 실학을 비판하면 실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학문이니까 성리학을 거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틀렸지. 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안 했나? 내가 역사서 이야기하면서 역사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 국학자 역시 실학자들이잖아. 그러면서 역사서의 많은 부분이 성리학적 명분론을 배격하고 라는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지. 절대로 맞는 거 이단이라. 아니라 그랬잖아. 왜? 실학자 역시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성리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정목의 동상학목의 역사서 자체도 성리학의 명분으로 배격은 아니라 그랬잖아. 성리학적 명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지. 성리학을 완전히 배척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 푸는 좀 센스지, 센스? 문제를 푸는 센스가 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설마 이거를 낼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설마가 결국 이 문제를 날아가게 만들었던 거지 사실은. 성리학이 아니라 성녀였었던 성리학. 그런데 문제를 진짜 추접스럽게 문제를 만들었지. 다음 4번의 허목. 허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문제풀이 특강에 문제가 2번 있었어. 2번. 내가 근데 허목에 관한 이야기 설마 우리 징절에 허목이 이렇게까지 들어갈까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긴 했었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허목은요 기본 강의 시간과 무풀 특강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 사람 출신이 남인 출신이야. 미수허목은 남인 출신이야. 그래서 북벌운동과 붕당정치의 폐단을 비판했다. 북벌정치와 북벌운동과 붕당정치를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 내가 수업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무풀특강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인 기억나나? 예속논쟁에서 남인과 서로 대립했던 세력이 누구야? 서인 세력이지. 자, 남인과 서인 세력에서 효종과 효종의 비의 죽음에 얘는 누구 중심? 군주 중심이야? 신하 중심이야? 얘는 남인계열은 1차 기예송과 2차 갑인예송 때 얘는 효종의 죽음에 몇 년상? 3년상을 주장했잖아. 얘는 몇 년상? 1년상을 주장했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황의 사상을 개성한 성악 10도에 근거한다면 얘는 왕, 사, 부, 동래라 하지 않았나? 왕과 사대부는 얘가 같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 중심 그랬어? 군주 중심 그랬잖아. 군주 중심. 얘는 군주 중심 그랬잖아. 근데 말해서 얘네들은 서인을 1년상을 주장한 근거가 뭐니? 이의 성악 집요의 근거에서 왕, 사, 동, 레 그러면서 왕과 사대부는 얘가 같다. 그래서 누구 중심 얘는 신하 중심을 했잖아. 신하 중심. 되나? 요것만 생각했어도 봐봐. 4번에 허목은 기원을 저술했으며 붕당 정치와 북벌 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야기 맞거든. 근데 그 뒤가 틀렸단 말이야. 왕과 육조의 기능의 약화. 방금 그랬잖아. 남인은 군주 중심이야, 신하 중심이야? 군주 중심이잖아. 그럼 이때는 왕권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왕권이 강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또 틀린 게 뭔지 아나? 또 틀린 게 호포제 역시 비판한다? 이거는 무풀특강이 있었다나? 허목이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틀린 지문이라고 있었다면 무풀특강에 여기 있었거든. 틀렸던 이야기죠. 허목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호포제는 뭐야? 양반과 평민이 똑같이 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얘도 역시 양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목은 군주 중심이야. 왕권이 강해야 되면서 호포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돼? 그래서 선지 4번도 틀린 지문이죠. 2번은 허몸신설학에서 틀렸고
3번은 성리학, 승려 대신에 성리학이라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왕권이 강화해야 되며 호포제의 실시에 주장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의 정답이죠. 14번. 15번 문제.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예단 부분이다 그지? 1번. 조선 후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학을 창시한 자 누구? 최재우. 최시영이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 거다 그지? 최시영이 아닌 최재우가 만들었죠. 2번. 조선 후기에는 잠체가 더 많아지나 적어지나? 잠체가 많아진다 그랬잖아. 왜? 국가의 광산 채굴을 제재를 하니까 도리어 제재를 한다는 말은 뭐야? 세금을 많이 내게끔 만드니까 아예 몰래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잠체가 더 늘어난다 그랬지? 3번.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대일본 무역에 종사한 상인 누구야? 동네 내사 시험 문제 내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 동네 내사이고 의주의 만상은 대청무역에 종사한 상인이 그랬지? 대청무역에. 4번. 1678년 주저된 상평통보.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랬지? 전국으로 유통되면서 화폐 유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환 또는 음과 같은 신용화폐도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야기 맞죠? 정답은 4번이에요. 15번의 정답 4번. 16번. 다음 방침과 관련된 일제 강점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친일 단체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고, 친일적 민간 유지자에게 편의와 원조,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게 일선 자본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16번의 보기 지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야? 일본이 조선인들을 뭘로 만드는데? 친일파로 많이 만드는 그런 경향이지. 친일파로 많이 만드는 경향. 이러한 경향이 언제 있었니? 1920년대. 왜?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 16번은 뭐냐면은 191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치의 형태가 뭐였니? 무단통치였잖아. 무단통치. 그런 무력으로 단호하게 이 깡패 새끼들 그래. 깡패 새끼들. 그치? 이 깡패라고 했죠. 깡패. 몽둥이를 때리는 목깡패 새끼들. 이러한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 일제의 우리나라 식민통치의 방식이 뭘로 갔다 그랬어? 문화통치가 간다 그랬죠. 문화통치. 소위의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 우리 민족을 뭐하니? 우리 민족을 회유한다 그랬잖아. 그지?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우리 민족을 회유하는. 그래서 이때는 문화통치 일제강점기는 뭐야? 사기꾼 새끼들 그러죠? 사기꾼 새끼들. 그지? 이렇게 된 배경이 뭐야? 배경.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통치. 왜 얘네들이 우리 민족을 살살 꽂혀서 친일파를 더 만들려고 할까? 이유는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3.1운동. 이거잖아. 1919년 3.1운동의 거족적 만세 시위운동을 겪고 나니 얘네들은 그냥 강하게 무력적으로 탄압하는 한계가 있겠구나. 어떻게 하자? 우리 민족을 회유하고 우리 민족을 포섭하자. 그게 보기 지문이야. 요게 요 이유겠지. 20년대죠. 그러면 1번에 어업령이잖아. 2번에 광업령이고 4번에 회사령이야. 이게 다가 몇 년대야? 다가 10년대 아니야. 10년대.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다가 10년대 아니야. 근데 3번에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몇 년대고? 1925년 내가 연도 외우라 그랬잖아.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치안유지법. 되나?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과 탄압과 더불어 또 누구를 더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가를 더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거라 그랬지? 정답은 그래서 3번이야. 왜? 요거는 1920년대.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서 시기가 20년대. 요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치? 16번 문제도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 17번 문제. 17번은 근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그치? 1번은 왜 틀렸어? 교육 입국 조선은 가보 2차 교육이잖아. 가보 2차 교육의 교육 입국 조선을 반포해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만들죠? 2번의 정답이다. 2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신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학교를 만들죠. 3번은 왜 틀렸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는 뭐야? 원산학사잖아.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지, 그지? 공립학교. 4번은 이거다 진짜 추접스러운 문제, 그지? 4번. 왜?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는요, 다가
국내에 만들어진 민족주의자들에서 만들어진 사립학교는 맞아. 근데 뭐가 틀렸니? 서전서속. 서전서속은 누가 만들었대? 요건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이상설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요게 약간 변형이 되겠지? 이상설 그러면 만든 학교가 뭐야? 만주 북간도제. 북간도의 용적에 뭘 만들었어? 서전서속을 만들었잖아. 이게 서전서속이 국내에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국외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1, 3, 4는 고래서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 그죠?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역시 많은 공무원 시험은 레파토리죠. 누구니?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라고 쭉 내용 이야기. 이게 누구냐면은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에요. 유교 구신론.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것은 왜 조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 박은식 이야기하기를 유교를 새롭게 구해내자 발전시키자 이겠는데 조선의 유학이 성리학적 유교래. 이러한 성리학적 유교에서 뭘로 가자고 했어? 박은식은 양명학적 유교로. 성리학적 유교에서 양명학적 유교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는 게 바로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야. 박은식이죠. 1번 독사신론 누가 지었노? 신채호 선생 아니야. 2번에 5천년간 조선에 올 어른 종인보죠. 3번 조선사회 경제사 누가 지었니? 백남원이잖아. 백남원. 정답은 4번이잖아. 박은식 그러면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18번 문제도 평이한 문제였지. 그치? 4번. 19번 문제.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야기. 이것도 역시 문풀특강하고 올페스 특강에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임시정부의 개헌의 과정에 대한 걸 순서로 하면서 내가 변화된 거 다 정리했었잖아. 그 중에 기억.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어? 이승만이잖아. 김구가 아니잖아. 이승만이 대표, 이승만이. 니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의 연통제, 일제히 조직이 발각되어서 와해되어져. 일본의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37년의 중일전쟁이잖아. 일으킨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군 1940년에 만들지. 그래서 대일전선에 참가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 활동하잖아. 리얼. 임시정부가 충청으로 정착한 충청으로 이동한 이후 군무령 중심. 이것도 틀렸잖아. 군무령 중심이 아니라 충청에는 주석 중심이제 4차 기원을 통해서 돼.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아닌 주석 중심 체제로 가는 거야. 주석 중심 체제. 미엄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옳을지 틀린 것은 뭐야? 기억과 리얼이 틀렸다. 기억과 리얼. 정답은 몇 번? 1번의 정답. 그지? 1번의 정답. 19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잖아. 20번 문제. 20번 문제 역시 평이한 문제였다 그지? 시간 순이었잖아. 1번의 기억에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는 1900 몇 년? 23년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잖아. 조선의 연구회 몇 년이고 1921년이제 국문연구소 조선의 연구회 조선학계 시간순 제가 설명했었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전의 북로군정서군이 각각 보호동과 청산리 다가 몇 년? 1920년이잖아. 1920년이 요거 전투잖아. 리얼에 신가래가 해소되었대. 신가래가 해소된 건 몇 년이고? 1931년이제. 만들어진 건 1927년이고 해소된 건 31년이잖아. 그죠? 그래요. 해소된 것. 요거는 제가 풀이에 잠깐만. 제가 20번 해설지 풀이에 신간회가 만들어진 걸로 써놨어. 그래서 1927년 써놨는데 옆에 하나 더 쓰십시오. 해소. 해소는 괄호 열고 1931년 하나 더 쓰십시오. 되나? 다시 20번은 기억은 뭐야? 기억은 국민대표회의잖아. 국민대표회의는 몇 년? 1923년이거든.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뭐라 그랬니? 이승만의 위임 통치청원 그것 때문에 배경이라 그랬지? 니언은 몇 년이야? 니언은 뭐야? 조선의 연구회잖아. 조선의 연구회가 만들어진 건 1921년이지? 티것은 뭐니? 1920년에 보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잖아. 리얼은 1931년. 1927년에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고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되잖아. 해산된다, 그치? 31년이죠. 순서는 1, 2, 3, 4의 순서로 가면 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나 4번. 이렇게 정답으로 가면 되죠.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제를 풀이하는데 봐봐. 전체 20문제에 제가 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평이한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미리 많이 예상했던 문제. 제가 근데 별표를 했던 거, 별표. 예를 들어 2번 문제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 일단은 그래서 1세기 초에 왕호를 썼다는 것이 부염 아니냐, 고구려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서 아마 이렇게 문제를 했는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나중에 지금 봐서는 아마 자신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명히 교과서 지문이 없으니까. 요 이야기인데 2번은 많이 헷갈렸어. 5번 문제가 뭐였지? 5번 죄송. 5번 문제는 강수하고 이야기했다. 그치? 요 부분에 사륙집이나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 경감부 수준의 문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물 문제 스타일이 깔끔하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그나마 요거는 별표보다는 세모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모 정도. 그죠? 문제를 푸는 좀 센스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 문장 자체도 사실은 경감부의 어떤 문제의 영향이죠. 그 외에 나머지는 평이했던 문제. 그래서 전체 20문제 중에서 2번, 5번, 12번, 1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평상시 우리 많이 보지 않았던 지문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카톡 날라왔던 사람들 이야기가 요번 100문제를 푸는 시간에 한국사를 푸는 시간이 많았다. 많이 걸렸다. 한국사 시험 문제 풀면서 바로 정답이 안 나와. 몇 개는 나머지 문제에서도 일단은 나머지 문제가 평이했지만 2번, 5번, 12번, 14번 문제에서 당황하면 나머지 내용도 쉽게 답은 쉽지만 찾아내는 게 이미 멘붕에서 이제 멘탈에서 이미 많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전체 문제로 보면 4문제 정도가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평이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많이 잘 안 나온 사람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에 내가 전체 문제 내년 1차를 대비해서는 기본 강의 수업을 진짜 많이 충실하시라. 기본 3순환. 무조건 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기본. 어떤 사람들 많으냐면은 기본 1, 2순환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좀 만만해.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특강을 위해서 그렇게 막 준비하죠. 그러니까 아직 기본에 대한 부분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점수가 4, 50점대. 그리고 막 떨어졌던 사람들은 뭐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기본 강의가 기본에 충실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 4문제도 사실은 조금만 융통성하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100점도 이번에 저한테 날라온 사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3순환에서 기본을 많이 충실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년의 시험에 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거는 대충 알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내려가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대충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웬만한 사건에 대한 것은 연도를 좀 외워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훨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역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100점을. 요번에 아마 제 생각에 요번 시험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역대급 12번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 요번 1차 시험보다도 더 까다로웠던 시험이라서 요번 1차 시험이 한 합격이 80에서 85 그러면 요번은 75점까지도 점수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항상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점수는 좀 내려갈 수 있지 않냐. 합격의 컷이. 그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요번에 문제는 역대급 이상으로 많이 어려웠던 문제고 이 문제 패턴이 그대로 갈지는 또 내년에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만 너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너무 확 틀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기가 많이 들어가고 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비판. 그래서 내년 1차는 조금 다시 정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방심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대충 공부에서는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 이제는 진짜 꼼꼼히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그렇잖아. 이게 6점이 성려 대신에 성리학이 나올지 누가 생각했겠네, 이거를. 누가 6점을 다르게 설명해? 누가 생각했을까, 이거? 그죠? 아무도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면은 진짜 이제는 책을 문장 하나하나를 씹어 먹어야 되만 그럼 공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아. 점차. 우리도 더 힘들게 되는. 그죠? 다시 이야기한다. 기본 강의 대충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충실하게 하시라. 기본 강의는 3순환을 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더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돼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 하나 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본이 충실한 사람은요. 고득점자 많았었어요. 고득점자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고 대충 공부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공부하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제풀이 특강은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